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칼바람에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웠습니다. 낮 동안에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찬바람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다시 겨울이 온 것처럼 춥겠습니다. 오늘은 두툼한 외투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기온이 올라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네이가 왔을 때 울진 한울 원전에 방사선 백색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뒤늦게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는데 원안위 조사 결과 원전 방제 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관통한 지난해 10월, 울진 한울원전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원전 안전에 이상이 생겼다는 방사선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 백색 비상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울린 경보였습니다. 한울원전 기상탑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경보가 잘못 울렸는데 이를 근거로 백색 비상까지 발령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 경주의 신월성 원전 1, 2호기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코딩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냈고 또 저쪽 신월성 1, 2호기도 똑같은 오류가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다 수정했습니다. 게다가 경보 발령 당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 발령 15분 안에 상황이 전파돼야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아예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경북도청에는 61분 만에, 울진군청에는 48분 만에 전달됐습니다. 당시 태풍에 대비해 지자체에도 비상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지자체 역시 매뉴얼 지침과는 달리 언론 등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경보가 아닌 실제 사고 상황이었다면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가 벌어졌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색, 적색으로 빠르게 사고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북도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방호 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방제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원안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 발령 시 일괄 문자로 비상 상황을 전파하는 등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경보 발령을 유발한 시스템 오류가 지금껏 확인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위급한 경보 발령 상황에서 큰 허점을 보인 지자체의 대응 역시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북도 내 272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2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며 도내 24개 조합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구 경북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60명을 입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고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자범이 4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로봇 전문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로봇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5억 원과 지방비 16억 원 등 모두 51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로봇 훈련 시스템 개발과 조기 상용화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해안 전체 어류 양식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도다리 값이 폭락해 어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수입 연어와 방어 등 다른 생선에 밀려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포항 오도해수욕장 인근에서 강도다리를 기르고 있는 김영복 씨. 애지중지 키운 생선을 출하하는 날이지만 도무지 신이 나지 않습니다. 출하 가격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기세, 타로값, 인건비 이래 제하고 나면은 그 양식 어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그 양식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 동해안 양식 강도다리 출하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 안팎. 2년 전 12,000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비자 취향의 변화 때문입니다. 2015년 950톤 수준이던 경북 동해안 강도다리 생산량은 2016년 1,000톤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는 1,600톤 넘게 생산됐습니다. 대체어종인 방어 및 연어의 소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강도다리의 소비 위축에 의해 강도다리 가격이 폭락되었습니다. 강도다리 양식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질병에 강하다 보니 어가의 입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금은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 됐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어류 양식이 70% 이상을 강도다리 한 품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이 단단해 식감이 좋고 지느러미에 호피 무늬가 있어 넙치와 쉽게 구분이 되는 강도다리. 가격 폭락으로 양식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소비 촉진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 등이 오는 17일까지 이집트 룩소르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정을 맺습니다. 또 아프리카 영화제에 참석한 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이집트 문화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룩소르시는 1922년 투탕카멘 무덤에서 황금관과 황금 마스크 등 2,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면서 관광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포항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우수한 R&D 기반 시설 등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설립이 타당한지 조사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의회 3월 임시회가 보름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첫날 도정 질문에선 경상북도의 공격적인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자칫 준비 안 된 창업과 폐업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 점포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작년 경주와 구미 전통시장에 문을 연 청년 점포 40개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단 7곳. 2015년 지원받은 경산의 전통시장은 12개 점포 중 3개만 살아남았습니다. 5년 내 폐업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경북의 청년 창업 지원은 오히려 농업 분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채하 의원은 폐업으로 인한 부채와 청년들의 신용불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식당 등 소액 창업 중심인 현재 청년 창업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창업은 취업과 달리 퇴직금이 아니라 빚을 안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개소식 뒤에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을 청년들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 온 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점포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이 인생을 건 도박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실패해서 더 큰 성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지난해 경북의 지방세 체납 규모가 11%나 증가한 점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경북 문화관광공사 출범과 사장 선임을 계기로 지역 관광 정책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한번 앉는 사람들은 서울, 부산, 제주는 이미 한번 찍었다. 그 다음에 갈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환 의원은 구미, 대구, 경산 광역철도의 조기 건설과 함께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영덕대게 축제와 연계해 기차 관광상품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품은 김천과 구미,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강구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강구역에서 대게축제가 열리는 강구항 해파랑공원까지 셔틀버스가 왕복 14회 운행됩니다. 가격은 동대구역 출발을 기준으로 3만 원가량으로 정상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고 이용객 400명에게는 만 원 상당의 영덕사랑 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됩니다. 포항시가 올해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전년 대비 12% 낮은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22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우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인 포스코의 환경투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철강공단 업체들의 미세먼지 자율 점검 이행 사항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포항 철강공단 미세먼지 차단숲과 해도 근린공원 조성에 67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존도 설치합니다. 이 밖에도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490여 곳 가운데 주요 관리 대상을 선정해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폐수 유출로 지난해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으로 이행을 연기해오다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했었죠. 첫 재판이 오늘 15일 열리는데요. 핵심 쟁점을 엄지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염덩어리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 폐쇄하라! 행정소송 재판을 며칠 앞두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구호는 영풍제련소 폐쇄. 여기서 빨리 폐쇄를 해야 됩니다. 낙동강을 내려오면서 식수라든가 농업 용수 그리고 생활 용수로 이용되는데 정말 한폐화시키고. 부산과 경남까지 낙동강 유역 4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규합해 목소리를 내는 등 영남권 최대 환경 이슈로 부상하면서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풍이 제기한 쟁점은 4가지입니다. 가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제외하곤 관련법의 유권 해석상 논란입니다. 먼저 채수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폐수 유출이 발생한 하천의 시루 채취에 대해 영풍은 복수 채취로 해야 했다는 입장, 경상북도는 긴급한 경우였기에 예외 규정에 따라 단수 채취한 것이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시료 채취 방법에 있어서 조사 방법론상의 어떤 정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수질 측정기가 설치된 경우 조업 정지가 아닌 개선 명령을 우선적으로 내리도록 한 예외 조항 문제입니다. 도는 폐수에서 10배 이상으로 나온 불소가 측정기가 분석 가능한 오염물질에선 빠져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론 영풍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가 2건인 경우 조업 정지 일수를 높은 처분의 낮은 처분 기간의 절반을 더한다는 시행 규칙에 따라 15일이 맞다는 건데 도는 2건을 별도의 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상북도 처분의 근거가 된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행정청이 판단하는 행정심판과 달리 사법적 해석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합니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이며 경주시는 올해 1억 6천만 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태양광은 392만 원, 태양열은 1,300만 원, 지열은 1,350만 원이며 자부담은 30%입니다.
영덕군은 오늘부터 지역 농어촌 버스에도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일반은 1,200원, 청소년은 900원, 어린이는 600원으로 각각 100원 할인됩니다. 교통카드 구매와 충전은 영덕 지역 GS25 편의점과 터미널 등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탄생한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가 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콘텐츠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그 뒤를 이을 차세대 지역 콘텐츠 발굴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고 계속 바라보아도 얼굴 가득 차오른 미소는 사라질 줄 모릅니다. 개성 강한 꿩병아리 4남매와 엄마 꿩의 숲속 생활을 그린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 극장에 상영된 2011년 이후 올해로 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안동시청에서 열린 생일잔치에는 어린이 400여 명이 찾아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안동 출신의 아동문학가 고 권정생 선생의 원작을 소재로 한 엄마 까투리.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족애 등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엄마 까투리는 지역 콘텐츠로서는 보기 힘든 성공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2년간 13억 원의 총수익을 거두고 뮤지컬 공연은 연이어 매진되는 등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선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동시는 엄마 까투리의 뒤를 이을 차세대 지역 콘텐츠를 개발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킬러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타를 주제로 한 하회마을 이야기, 서울에 있는 제작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놀이, 교육 공간으로 구성된 2층 규모의 엄마 까투리 상상 놀이터도 141억 원을 들여 안동문화관광단지 주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과수산업 육성 사업에 지난해보다 7% 늘어난 1,035억 원을 투입합니다. 분야별로는 생산시설 현대화에 575억 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138억 원, 노동력 절감 116억 원 등입니다. 또 질이 낮은 과일 수매 비용으로 53억 원을 지원하고 체리와 한라봉 등 대체과일 육성에 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폐기와 신안을 3, 4호기 건설 재개 투쟁을 국회와 장외에서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특위는 지난해 기준 삼천포 석탄발전소는 1메가와트아워당 초미세먼지를 498g, 분당 LNG 발전소는 46g을 배출했지만 원전은 제로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봄을 시세 많은 꽃샘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칼바람에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웠습니다. 낮 동안의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찬바람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다시 겨울이 온 것처럼 춥겠습니다. 오늘은 두툼한 외투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기온이 올라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